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관련돼 가지고 소각한다고 했는데 그 소각의 범위가 보시다시피 40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했을 때 3.3%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도 한 15조 정도 되는 자사주 소각을 했었기 때문에 와, 이것도 대박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ADR 상장을 하면서 최태원 그 경영진 측에서 조금 더 화끈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죠. 주주 환원 관련돼 가지고는 미리 했던 게 있다 보니까 60선까지 도달을 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0선까지 아직 멀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쪽에 뭐 업황 전체를 다 끌어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화요일 날 매도를 못 하시고 이제 장 좋아가지고 오전 전까지에는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롭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다시 매도 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그죠? 대장급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HBM 대장, 우리나라 대장은 삼성전자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떨어졌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좋은 건 좋은 거고, 어쨌든 냉정하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약간 거두절미를 할게요. 왜냐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도 가야 될 곳을 찍고 위로 가야 될 곳도 찍는다라는 관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다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게 박스권을 상단을 여기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검은색 선인 여기를 잡아야 될지 그것도 일단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항상 보여드리는 나스닥 선물 차트죠. 밑에 있는 거는 중동 쪽을 거래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차트가 FM입니다. 뭔 얘기냐?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또다시 나왔는데 거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 반등에서 전고점을 넘어가, 그리고 전 고점도 넘어가, 그러면은 돌파 차트입니다. 이게 바로 FM이거든요.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저점을 또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선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줄 것인가 물음표였는데, SK하이닉스 덕분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반등을 하는 거랑 아무 뉴스도 없는데 지지선을 밟고 반등하는 거랑 신뢰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거는 반등의 기조로 하루 이틀이라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뒤에 풀어 드릴 건데,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만약에 여기서 보이는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또다시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 아직까지는 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뭐 빅테크 종목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에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을 눈치 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란을 더 때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금리 다음에는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트럼프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이 지금 강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랑 했을 때도 뭔가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관련돼 가지고도 본인이 당선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인플레이션만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 플레이를, 우리나라에서 맨날 하는 정치적 싸움 언론 플레이 그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민주당한테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필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글쎄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얼마 안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행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하기는 하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 자제를 해.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란이 만약에 화답을 해.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트의 마음과 세력이 만들어주는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HBM이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기억해보세요. 이때 삼성전자 미친듯이 올라갔을 때 이미 2030년, 2029년도까지도 다 동났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거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대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뭐 SK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거 15조 가지고 안 되네. 야, 더 소각해.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를 또 만들어주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상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복잡한 어려운 시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흔들어 제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UBS 증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놈들이 지금 매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친듯이 매수했던 이 또라이들이 알고 보니까 얘네들 이거 공매도 상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했었죠. 왜냐하면 UBS 증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천만 주 순매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번 주로 바꾸면 그래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맥커리가 나왔어요. 얘네는 이제 배당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배당 쪽으로 좀 유명한 애들인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이제 맥커리 증권이 미친듯이 매수했거든요. 지금 주주환원에 관련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맥커리 증권의 매수가 있으면은 삼전도 혹시 그렇게 김치국 한번 마셔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UBS 증권의 매수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그 대차 거래를 봤을 때 공매도 상환으로 본다 그러면 상환을 일단 또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기는 했습니다. 한 500만 주. 공매도 물량을 봤을 때는요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이긴 한데 그게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배팅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 그냥 들고 가려고 한 건지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기간의 추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가 진짜 떨어진다 그러면은 박스권을 어디까지로 두는 건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 타점 이번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매도할 걸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단기적인 입장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전혀 흔들림은 없지만 떨어진 게 자체가 짜증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타점 신호라는 거는 순간순간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타점도 분명히 있어요. 타점은 여러분들 의미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아니죠. 각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타점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적인 거 아니면 뭐 멤버십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뭐 작성하라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까? 삼성전자 가자 댓글도 남겨주셨나요? 구독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가 영업일로 따졌을 때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봉상 이동평균선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꼬리를 달고 있다. 그것도 밑꼬리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꼬리를 이렇게까지 달고 올라가 준다, 30만 원대까지 올려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올리는 과정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이지만 대장급이었던 종목의 이슈기 때문에 덕분에 지금 섹터 전체를 지금 끌어올려 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마음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갑자기 또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개인들한테 매수를 전담을 해줬지만, 그래도 넥스트 트레이드가 끝나면 저게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너무 세게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기를 바라보면서요. 네,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삼성전자라고 보내셨습니까? 아직 안 보내셨다 그러면은 미루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라고 문자 오는 경우가 역시나 또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는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신호는 나왔네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보면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